50개의 사연들이었거늘 모두가 함께 듣는 전태일 평전 오디오북 5부 1970년 11월 13일 49화 전야 11월 13일을 며칠 앞두고부터 전태일은 마음이 고요하지를 못했다. 근로기준법을 화형에 처하기로 했다. 그렇게 소중하게 품속에 간직하고 다니던 책, 쏟아지는 졸음을 쫓아내며 뚫어지게 보고 또 보던 책, 그의 모든 희망의 원천이었던 노동자들의 권리의 장전, 그것을 불태워버리기로 했다. 근로기준법이 있어서 노동자들이 살 수 있게 된 것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이 있기 때문에 노동자들의 참상은 더욱더 숨겨졌다. 전태일의 가슴은 더욱 분노로 터졌던 것이다. 있으나 마나한 법, 한 장의 휴지 조각, 8시간 노동제는 다 무엇이며 주휴제, 야간 작업 금지, 시간의 근무수당, 월차휴가, 연차휴가, 생리휴가, 해고수당 따위가 다 무엇인가? 누구를 위한 법이며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 법이란 말인가? 평화시장을 보라. 전태일은 그렇게 말하고 싶었다. 국민의 혈세를 받으며 노동자들의 피와 땀 위에 선 정부가 뻔히 지켜지지 않고 있는 줄 알면서 가장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척하며 근로기준법이라는 빛 좋은 개살구를 내세우고 있는 그 더러운 위선을 발가벗겨 폭로하고 공격하고 싶었다. 노동자들에게, 그리고 인간다운 삶을 바라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의 권리는 종이 조각에 지나지 않는 그 허울 좋은 법조문에 의하여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들 스스로의 불굴의 투쟁에 의해서만 쟁취되고 지켜지는 것이라는 진리를 일깨우고 싶었다. 며칠째 불기가 꺼진 얼음장 같은 방바닥 위에서 전태일은 지그시 그의 손대로 까맣게 절어 있는 근로기준법 책, 심태식저 축조 근로기준법 해설을 노려보았다. 저 해진 책과 함께 그의 병든 육신의 생명도 이제 불길 속에 휩싸여 사라질 날이 가까워졌다. 그 무슨 기이한 인연이란 말인가. 고난과 시련의 연속이었던 22해의 생애, 그러나 아직 22에 젊어. 어머니를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지는 듯 아팠다. 며칠 후면 아시게 될 것이다. 그때에 올 무서운 충격, 그것을 줄여야 하겠다고 생각했는지 그는 이점 어머니에게 평소에는 하지 않던 몇 가지 이야기를 했다. 어머니, 시장 일이 아무래도 크게 한판 벌여야 하게 생겼어요. 왜? 내가 안 하면 안 되니? 제발 30살 될 때까지라도 좀 참아라. 이 애미가 불쌍하지도 않나? 허참, 어쨌든 안 할 수는 없게 되었으니 요번 13일 날 1시에 국민은행 앞으로 나와서 꼭 구경하세요. 어쩌면 아들 얼굴 오랫동안 못 보게 되실지도 모르니. 그건 또 무슨 소리냐? 잡혀간단 말이냐? 아니면 내가 죽기라도 한단 말이냐? 그런 게 아니라 한판 왕창 버리고 나서 불리해지면 어디 일본 같은 데로 밀항이라도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나면 평화시장 근로개선 운동은 어머니가 내 대신 좀 해주세요. 듣자 하니 별소리 다 듣겠다. 어머니는 불안했다. 이점 태일의 거동이 어딘지 모르게 수상한 구석이 있었다. 어느 날 혼자서 방 청소를 하고 있을 때 근로기준법 책이 눈에 띄었다. 보기만 해도 징그러운 책이었다. 그날따라 꼭 저놈의 책 때문에 무슨 일이 날 것만 같은 불길한 예감이 전류처럼 온몸을 휩쌌다. 어머니는 책을 집어서 부엌에 걸려있는 빈
솥 안에다가 숨겼다. 어머니의 기억으로는 이때가 11월 11일. 11월 12일 아침, 이날은 전태일이 그의 어머니와 동생이 살고 있는 집을 영원히 떠나는 마지막 날이었다. 그날 밤은 13일 날 사용할 프랭카드를 만들기 위하여 친구 집에서 보내야 했기 때문이었다. 아침에 그는 집을 나서야 했다. 집을 떠날 때 전태일의 모습은 가족들이 보기에 참으로 이상하였다. 그는 평소에 옷차림 같은 것에 별로 신경을 쓰지 않고 아무렇게나 습수룩한 모습으로 다니는 편이었는데 그날 아침 따라 유난히 깨끗한 차림새를 갖추려고 애를 쓰는 것이 아닌가. 간밤에 잠을 잤는지 안 잤는지 알 수 없었으나 새벽부터 일어나 정성스레 세수를 하고 방을 깨끗이 정돈하고 그리고는 거울 앞에서 머리를 몇 번 빗고 작업복 바지도 새로 다리고 평소에는 입지 않던 헌 검정 바바리 코트를 꺼내어 먼지를 깨끗이 털고 걸쳐 입었다. 그렇게 차림새를 갖추면서도 낯빛은 몹시 침울해 보였다. 얼마 후 그는 무엇을 찾는 듯이 두리번거렸다. 말할 것도 없이 근로기준법 책이었다. 한참 동안을 혼자 찾아 헤매던 그는 어머니에게 책을 어디에다 감추셨느냐고 하면서 기어이 찾아내 달라고 졸라댔다. 어머니는 모르겠다고도 하다가 또 그 책 때문에 아무래도 사고가 날 것 같아서 내버렸다고도 하다가 나중에는 제발 그놈의 책 이제 그만 가지고 다니라고 애원도 해보았다. 그러나 태일은 다른 것은 다 어머니 말씀대로 할 수 있어도 이 일만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하면서 책을 안 내준다고 화까지 내었다. 어머니는 하는 수 없다고 체념하고 책을 꺼내주었다. 책을 받아든 그는 죄송하다고 하면서 무엇을 더 말하려는 듯 잠시 머뭇거리다가 곧 입을 굳게 다물고 침울한 표정으로 한참 동안이나 묵묵히 앉아 있었다. 밥상이 들어왔다. 라면이었다. 말없이 식사를 하고 있는 그를 보고 여동생 순옥이 옆에 앉아 있다가 조심스레 오빠 15일까지 돈 좀 안 될까? 하고 물었다. 이 말을 듣고 태일은 고개를 떨구었다. 눈물이 앞을 가렸던 것일까? 그는 순호가 미안하구나 하는 한마디를 남기고는 젓가락을 놓고 일어서서 방문을 나섰다. 따라서 일어서는 순옥을 등진 채로 그는 다시 순호가 며칠만 기다려라. 곧 월급을 타올 테니. 그리고 순호가 아무리 살기가 어렵더라도 어머니께 돈 때문에 졸라대지 않도록 해라 하였다. 이 순간 그의 가슴을 찢는 통곡을 우리가 말로써 표현할 수 있을까? 어떻게 무엇이라고 표현한단 말인가? 가족들에 대한 죄책감이 죽음의 길을 떠나는 이 마지막 순간에까지 그의 심장을 비수처럼 후벼 팔 때 그것은 과연 누구의 탓이었던 것일까? 전태일은 막내 동생 순덕이의 머리를 한번 쓰다듬고는 집을 나섰다. 전태일 50주기를 잘 기념하는 방법. 모두가 듣는 전태일 평전. 제작 민주노총 서울본부. 후원 전태일 재단.